But I am. I am. 안녕하세요.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 종영기념으로 기묘한 이야기가 영향을 받은 1980년대 영화 탑10을 뽑아볼까 합니다. 순위는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두 전문가 사이트 점수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로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시작합니다. 11위를 차지한 작품은 1982년 토브 후퍼 감독의 영화 폴터가이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기묘한 이야기의 첫 시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단 기묘한 이야기의 메인 플롯이기도 한 윌의 실종과 비슷하게 폴터가이스트도 주인공의 막내딸이 사라지고 아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주 내용으로 그려집니다. 다만 다른 점은 폴터가이스트는 제목 그대로 유령들이 나와서 깽판을 치고 기묘한 이야기는 괴물이 나와 깽판을 친다는 건데요. 사실 전 이 영화를 다 커서 봤던지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재밌었기에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영화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져서 놀랐습니다. 앞서 감독이 토브 후퍼라고 말하긴 했는데 거의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영화입니다. 스필버그가 각본과 제작은 물론 촬영장에도 항상 나와 있었다고 하니 뭐 자기가 감독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실제로 토브 후퍼가 막판엔 영화도 안 찍고 하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리메이크까지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1편만큼의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1편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위를 차지한 작품은 1984년 이반 라이트만 감독의 고스트버스터즈입니다. 이 영화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2에서 주인공 4인방이 할로윈 코스프레로 고른 영화였는데요. 사실 그 부분 말고는 내용적으로 영향을 준 게 있나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80년대 4명의 남자가 악의 무리와 싸운다는 설정만으로도 기묘한 이야기와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유령 퇴치 회사를 차려 유령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령 퇴치를 그냥 하나요? 아니죠. 무슨 청소기 같은 프로톤팩과 예전 G4의 칼 때 쓰던 것 같은 고스트 트랩으로 유령들을 잡는데요. 저도 어릴 때 이 영화를 보고선 아무박스나 바닥에 던져놓고선 유령 퇴치 놀이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믹들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네요. 이 영화는 2편 이후로 한동안 시리즈의 명맥이 끊겼다가 2010년대 여성 버전, 2020년대부터는 구멤버와 신멤버가 함께 나오는 신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나름 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스트버스터즈 특집을 하면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를 차지한 작품은 1984년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영화 나이트메어입니다. 나이트메어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부터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나이트메어의 꿈속 세계와 비슷하게 기묘한 이야기도 정신세계가 많이 나오죠. 게다가 시즌4에는 나이트메어의 대학당 프레디 크루거의 배우 로버트 잉글런드가 직접 출연하는데요. 아예 대놓고 우리 나이트메어에 영향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영화의 내용은 10대를 사랑하는 프레디 크루거가 자꾸 꿈에 나와 놀아달라고 하는 뭐 그런 역겨운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프레디 크루거 소아성애자라 마을 사람들에게 불타 죽었던 거 아니었나요? 역겹긴 하네요. 어쨌든 이 영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러 영화 10편을 뽑으라면 꼭 들어가는 작품인데요. 그만큼 영화가 끝내줍니다. 프레디 크루거는 꿈속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희생자들을 공격하는데요. 이게 시리즈가 갈수록 뇌절을 거듭해서 점점 유치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1편에서는 시종일관 무서운 느낌으로 희생자들을 압박해옵니다. 시리즈가 많은 만큼 언젠가 특집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새로운 영화가 나오긴 할까요? 7위를 차지한 작품은 1986년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영화 플라이입니다. 플라이는 전체적인 실험실의 분위기 그리고 잘못된 실험으로 인해 괴물이 나타난다는 설정까지 기묘한 이야기와 판박이인데요. 일단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플라이처럼 영화는 파리 괴물이 되어가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와 근데 진짜 누가 크로넨버그 영화 아니랄까봐 뒤로 가면 괴물 모습이 너무 징그러워서 보기가 싫습니다. 사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플라이에 대한 재평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상하게 크로넨버그 영화들은 좋아하긴 하는데 볼 때 너무 힘듭니다. 아니 적당히 기괴해야지. 그래도 진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싫어할 수가 없는 감독이긴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쉽게도 플라이만 순위에 들었지만 스캐너스, 비디오 드럼 등의 크로넨버그의 또 다른 80년대 영화들도 기묘한 이야기에 큰 영향을 끼쳤으니 이 영화들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80년대라 그런지 소개하는 작품들의 감독이 다 대단한 것 같네요. 토브 후퍼, 웨스 크라이븐, 데이비 크로넨버그.
80년대를 호령했던 호러 감독들이죠. 여기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나요? 6위를 차지한 작품은 1982년 존 카펜터 감독의 영화 괴물입니다. 괴물은 뭐 기묘한 이야기에서 마이크의 지하실에 포스터가 걸려있을 만큼 우리 영향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작품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괴물들의 이미지는 물론 시즌3부터 이어지는 누가 인간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겠는 설정들까지 많은 부분들이 괴물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설정들은 괴물보다는 50년대와 70년대에 나온 영화 신체 강탈자들의 침입에서 더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80년대 영화만 소개하는지라 아쉽게도 이 영화는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의 내용은 남극 탐사대원들이 개를 죽이라니까 안 죽였다가 개같이 망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할리우드 국룰이죠. 사람은 죽여도 개는 안 죽인다. 이 영화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앞서 플라이에서 괴물 모습이 너무 징그럽다고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이 한 수 위입니다. 이건 징그러운 정도가 아니고 뭐야 저거 어떻게 찍었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별 해괴한 장면이 퍼레이드처럼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괴물 영화의 최고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괴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 인간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져서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도 이 영화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태 호러 영화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호러 작가의 작품을 살펴볼까요? In all our lives, there's a fall from innocence. A time after 5위를 차지한 작품은 1986년 롬 라이너 감독의 영화 스탠바이미입니다. 사실 오늘 할 얘기가 가장 많은 작품이 이 스탠바이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묘한 이야기에 큰 영향을 끼친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영화의 원작가인 스티븐 킹에 대해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븐 킹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호러 작가인데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에도 스티븐 킹 작품들의 설정이 많이 나옵니다. 76년에 나온 영화 캐리나 84년에 나온 영화 초능력 소녀의 분노는 주인공 11의 모티브가 되었고 크리스틴이나 샤이닝에서는 일부 장면을 차용하고 그것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연관성이 높은 스탠바이미만 소개하게 됐습니다. 스탠바이미는 기묘한 이야기처럼 4명의 소년들이 나와 작은 모험을 떠납니다. 정말 소소하게 옆 동네로 잠깐 갔다 오는 건데요. 그 짧은 모험으로 소년들은 성장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이미지 자체가 기묘한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는 기묘한 이야기가 100배는 크겠지만 스탠바이미의 울림도 상당하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바이미의 롬 라이너 감독이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감독의 초중기 작품들을 정말 좋아했던지라 더 안타까움이 크네요.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In the 21st century, 4위를 차지한 작품은 제임스 카메론 특집 때 한번 소개했던 영화 터미네이터입니다. 이렇게 금방 다시 소개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터미네이터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3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시즌3에 나오는 소렌 요원이 누가 봐도 터미네이터였습니다. 사실 이것 빼면 그렇게 영향을 끼쳤나 싶어서 순위에서 제외하려다가 시즌5에 린다 해밀턴이 나오는 걸 보며 아 이건 영향 받았다고 인증하는 거네 싶어서 다시 순위에 넣었습니다. 터미네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제임스 카메론 특집을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시즌5에 린다 누님이 나오니 아직 시즌5 안 보신 분들은 얼른 보시길 바랍니다. 3위를 차지한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입니다. E.T.는 기묘한 이야기에 거의 원형에 가까운 영화인데요. 소년들이 만나는 게 E.T. 대신 11이라는 것만 다를 뿐 내용 자체는 정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가며 어른들을 따돌린다거나 11이 가발을 쓰고 나오는 장면은 E.T.의 대놓고 패러디 장면들이죠. 아까 스티븐 킹이 기묘한 이야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영향을 끼친 게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스필버그는 뭐 지금도 잘 나가지만 80년대는 진짜 신인가 싶을 정도로 최고의 감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E.T.는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 아이들 영화죠. 어쨌든 E.T.를 비롯해 감독의 다른 작품인 미지와의 조우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그렘린이나 구니스도 기묘한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소개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 정말 재밌는 영화들이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 E.T.가 1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특집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영화 순위가 아니라 그냥 점수가 가장 높은 영화 순위라 아쉽게도 3위에 랭크됐네요. 그럼 나머지 두 편은 도대체 어떤 작품인 걸까요? 2위를 차지한 작품은 또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에이리언 2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제임스 카메론 특집에 소개를 해드려 간단히 넘어갈까 합니다. 원래는 1편인 에이리언이 기묘한 이야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한데 아쉽게도 1편은 79년도 영화라 이번 시간에 2편을 넣게 됐습니다.
물론 2편 자체가 크리처 영화의 마스터피스이니만큼 2편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에이리언2에서 사람 열받게 만들던 버크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2부터 호킨스 연구소장으로 나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인상 좋은 아저씨가 됐던데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사람 열받게 만들려나요? 어쨌든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 1위는 과연 어떤 작품이 차지했을까요? (1위를) 차지한 작품은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백투더퓨처입니다. 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네요. 사실 기묘한 이야기에서는 시즌3의 백투더퓨처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장면과 드로리안 운전 장면을 약간 패러디했다는 거 말고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백투더퓨처 자체가 80년대 장면이 거의 안 나오고 바로 50년대 과거로 가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기묘한 이야기 내에서 중요한 시대상으로 소개되고 있기에 순위에 넣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마티라는 고등학생이 드로리안이라는 차를 타고 과거로 간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영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상황들도 기가 막히고 무엇보다 후반부 시계탑 장면은 진짜 평생 영화 보면서 가장 재밌으면서 또 가장 긴장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이보다 재밌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영화는 리메이크 소식도 없네요. 진짜 헐리우드같이 조금만 흥행해도 시리즈가 쏟아져 나오는 곳에서 아직까지도 리메이크나 스피노프 작품도 없다는 게 놀랍네요. 어쨌든 영화는 딱 깔끔하게 3부작으로 끝나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발 백투더퓨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묘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호러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영화에 비해 드라마는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정말 매 시즌 나오기를 손에 꼽아 기다리던 작품이었습니다. 뭐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내용도 당연히 재밌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 드라마가 은근히 따뜻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다 보니 그만큼 다양한 캐릭터들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점을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전 마지막 화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관대하니까 웬만큼 조지지 않는 이상 재밌게 보긴 하는데 바꿔 말하면 조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끝난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극중 아이들이 커가는 걸 계속 지켜봐서 그런지 진짜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는 느낌입니다. 한동안 이 여운을 간직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본 80년대 영화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영화 순위를 만드는 주영순이었습니다. That's not Will.